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 상이고요. 네, 이제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것들 중에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보기를 보면 맨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8i 세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라는 형태로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식을 3x의 세제곱 그리고 2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볼 줄 아셔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세제곱 공식을 쓴다. 근데 이 공식은 이 연결되어 있는 부호랑 앞에 있는 부호랑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호랑은 부호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네, 항상 이 세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부호에 대한 걸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문제는 3번 보기는 마찬가지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서 세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3x 플러스 2 그리고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답일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x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부호에 대한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도 마이너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인 것 때문에 이 부호가 틀렸고요. 자, 당연히 뒤에 있는 거는 거꾸로 플러스가 돼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에 대한 걸 확인해 주시는 게 2번, 5번 이 세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부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해처 모의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숫자끼리 더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8이랑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6이랑 더하기 1 했을 때 각각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끼리 해처 모의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끼리 또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통인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빼기 144. 자, 그려놓고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을 공통인수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t 마이너스 24 그다음에 t 마이너스 6 빼기 144.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144가 되는데 뒤에 144가 있어서 두 개가 날아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걸 첫 번째 단계로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죠. 네, 이 부분까지 계산한 거를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합시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치환을 풀어줘야 되는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단계가 여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인수분해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t-30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자 그랬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t 자리에 다시 풀어준다 그랬어요. 5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0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5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인수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떡하니 이제 뒤에 5번 같은 경우는 인수로 들어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하고 5번이 아니라 4번이요. 4번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다항식, 자, 이걸 이제 이름을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쓰던 용어예요 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 2차식을 인수분해 하자는 거고, 복 2차식 같은 경우는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x 4제곱 같은 경우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t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t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1, t-4. 자, 여기까지를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이거를 치환한 거를 풀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합차 공식이 나오니까 x-1, x 플러스 1 그리고 x-2, x 플러스 2
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인수가 아닌 거는 3번식이 되겠죠.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어디서도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복 2차식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했었는데, 자, 혹시나 차수가 작은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같다면 일반적으로는 뭐 A, B, C가 있으면 A 기준, X, Y가 있으면 X 기준 이렇게 내림차순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2X제곱, 자 1차항들을 확인을 해보면 내림차순이고 1차항을 확인해보면 5Y 더하기 4X 그리고 2y 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뒤에 있는 부분, y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로 묶어내고, 2로 묶어내는 게 아니고요.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y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y 플러스 2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2를 보셔야 돼요. 이 2가, 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랑 과연 누구랑 만나서 계산이 들어가야 5y 플러스 4가 나오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자, 2y 더하기 1이 하나 있고 y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가 과연 누구랑 만나야 됩니까? 라는 건데, 혹시라도 헷갈리면 그냥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돼요. 여기랑 2랑 만나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4y 더하기 2니까 5y 더하기 4가 나오겠죠. 자, 아니면 2y 더하기 1이 있고, 자, y 더하기 2한테 앞에다가 2를 곱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4y 더하기 5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5y 더하기 4니까요. 아, 2y 더하기 1이랑 만나야 되나 보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2x 그리고 나서 2y 더하기 1이 2x랑 만나야 되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1, 2y 더하기 1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y 더하기 2가 앞에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볼 때도 답을 낼 때도 여러분 여기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A, B, C에 대한 건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1쪽에 대한 게 A, B예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을 매칭을 하실 때, 자, 여기는 숫자를 보고, 뒤에 있는 상수를 보고요. 자, 이 부분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여기랑 매칭을 해서 a가 1이고 b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cx 더하기 y 더하기 2는 이제 여기랑 매칭을 해야 되죠. 그래서 c가 2입니다. 이렇게 매칭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이요. 네,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뭐 한다 그랬죠? 조리제법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리제법의 숫자는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약수, 그 다음에 상수항에 대한 개수에 대한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찾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을 건데, 이 뒤에 숫자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 가지고는 잘 안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은 8, 그 다음에 20, 네, 2로 넣으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숫자 1, 5, 2, 마이너스 24.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를 대입을 하겠죠. 2를 넣을 거고, 계산을 하게 되면 7, 14, 12, 24 해서, 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2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끝날 때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여기서는 누가 ABC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ABC에 대한 합을 물어봤으니까 네, 마이너스 2, 3, 4 적절히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4차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것도 조례제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반복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형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에서도 또 부르는 용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이 식을 봤을 때 기준을 뭘로 잡는 거냐면요, 여러분. 요 마이너스 4x 제곱 기준으로, 자, 왼쪽에 5가 있고 오른쪽에 숫자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앞에는 숫자가 여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동문 상수항이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기준으로, 자, 양쪽이 개수들이 대칭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는 0까지 붙으면 우리가 이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푸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x제곱으로 여러분이 묶어주셔야 돼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빼기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일 거예요. 이 묶이는 거를 여러분, 자, x제곱은 앞에 내비두시고, 자, 제곱은 제곱끼리, 자,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 5를 묶어주시면 x 더하기 x분의 1, x는 x끼리,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4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만 좀 다시 볼게요, 여러분.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곱셈 공식에 의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을 다시 쓸 때, 자, x제곱 그리고 여기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자, 이 마이너스 2는요. 이 마이너스 2는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랑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5에 x 더하기 x분의 1을 먼저 쓰고 마이너스 6은 맨 뒤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치환할 거예요, 여러분.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그리고 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6. 자, 여기까지 오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 끝났잖아요. 다시 이거를 이제 치환을 풀어줄 겁니다. 자, t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요. x제곱 그리고 x 더하기 x분의 1이 t였어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x제곱을 다시 쳐다봅니다, 여러분. 요 x제곱의 줄 각각 그러니까 x제곱이니까 x가 두 개잖아요. 그 각각 하나씩, 네, 괄호 뒤에 있는 괄호한테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다시 말하면 x랑 뒤에 있는 괄호랑 하나씩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한테 x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혹시나 이게 순서가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자, 또 뒤에 있는 시간대 x를 하나 주면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6x. 자, 그러고 나서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서 혹시라도 인수분해 또 되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 방정식이라고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는 0이 붙으면 고차 방정식 단원에 가서 또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과정 좀 복잡하고 길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네, 이 유형은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는 0이라고요. 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분위기상 인수분해 단원이기도 하고, 근데 보기를 봤더니 이제 인수분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여러분이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를 2y 더하기 3z입니다 라고 네, 등식이니까 넘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 이걸 넣어줍니다. 여기 있는 x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x 자리에 넣어줍니다. 여기다 x에다 넣어주게 되면 2y 더하기 3z, x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근데 뒤에 있는 이 식을 쓸 때요, 네, 2y로 묶어서 쓸 겁니다. 공통 인수로요. 그래서 2y로 묶어내면은 2y로 묶어냈으니까 2y 더하기 3z가 나와요. 자, 그래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공통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공통 부분으로 묶어낼 겁니다. 2y 더하기 3z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가 제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죠. 2y 더하기 3z는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2y도 하나 남아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y 더하기 3z가 될 거고요. 여기는 4y 더하기 3z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때 2y 더하기 3z라는 걸 치환이 아니라 관계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y 더하기 3z한테 이거 대신에 x라고 써줄 거고 4y 더하기 3z로 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x로 다시 바꿔주는 이유는 지금 7번에서 1, 2, 3, 4, 5번에 보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보기에 끼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8번 문제가 인수분해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식의 형태를 보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다시 말하면 삼각형의 모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실 때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서 이거 양수입니다 라는 거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ABC는 모두 0보다 큽니다. 양수라는 걸 일단 읽을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단원이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해야 삼각형 모양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ABC 다 보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아까도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네, 이거를 만약에 차수가 낮은 차수가 있으면 여러분 낮은 차수에 대해서 묶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낮은 차수가 있으면 식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A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잡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약속을 지키려면 C에 대해서 일단 식을 잡아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주게 되면 A제곱 빼기 B제곱 C라고 C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고요. 다른 식들은 다 일단 써주시면 됩니다. C에 대해서 지금 C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C에 대한 내림차순을 잡으면 C에 있는 거 말고 C 있는 거, 그 다음에 C 없는 거 다 상수 취급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A 세제곱,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A제곱 B, 그리고 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 부분들은 다 C한테는 상수 취급 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분위기상, 네, 앞에 2개, 뒤에 2개. 자, 항 4개짜리는 제가 4개, 4개 아니면 3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3개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 떠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뜰 수 있는 형태는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2개, 2개일 건데, 그럼 2개, 2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중3-1에서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 2번에서 먼저, 지금 이 빨간 물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부터 먼저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을 먼저 1, 2번에서 묶어내게 되면 A제곱을 묶어내면 A 더하기 B가 있을 거고요. 자, 이 뒤를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내면 여전히 A 더하기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A 더하기 B로 묶어내게 되면 A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라는 게 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C, 그리고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 뒷부분을 인수분해한 겁니다. 물론 더 할 수는 있지만, 뒷부분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지만 일단 이 공통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C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얘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네, 서로 다른 두 변을 더했을 때 다른 한 변보다 당연히 길이는 무조건 커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말이 되냐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C는 A 더하기 B여야 되는데, 자, A 더하기 B는 A, B, C 모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인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유는요,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 부분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될 수 없다면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유는요, 여기가 는 0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나올 건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A랑 B랑 같습니다가 이 문제의 결론이 될 거고, 이 A랑 B랑 같다는 걸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삼각형의 모양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모양을 결정한 이 부분도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으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걸 그 흐름대로 저는 문제를 풀었고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ABC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네, 다른 유형으로 응용이 되더라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종종 다른 단원에서도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서요. 자, 9번 문제 보면은, 네, 보통 이제 인수분해를 가지고 식의 형태를 변형을 해서 좀 대입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루트 7, 3 마이너스 루트 7 만나면, 중3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두 개를 더해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펜을 바꾸고 나서 제가 자꾸 버튼을 잘못 누르면 자꾸 이상한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9 빼기 7 합차입니다, 여러분. 합차 공식 9 빼기 7에서 2라고 나올 겁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 세팅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푸세요. 3 더하기 루트 7, 3 빼기 루트 7 이렇게 나오면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세팅을 해놓고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자, 식이 4개짜리는 2개 아니면 3개 하나인데 3개 하나는 3개짜리에서 반드시 완전제곱식이 뜹니다.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완전제곱이 뜰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보면은 x 세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x-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번 4번식도 네, y 세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x-y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x-y로 묶어내겠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접근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각각 사실 문제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x-y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x-y를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x 곱하기 y도 다 아는 형태라서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 끝내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인수분해 하셔도 곱셈 공식의 변형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x-y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x-y를 확인을 해봤더니 2루트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x-y는 이미 해결이 됐고요. 2루트 7이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 그리고 x-y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루트 7의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xy는 문제에서 2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x-y는 2루트 7.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2루트 7의 세제곱은 네, 28, 56 루트 7일 거고요. 자, 뒤에 있는 거는 12 루트 7 해서 네, 68 루트 7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문제 푸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x-y가 2루트 7이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x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같은 경우가 68 루트 7이라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네, 2랑 68이랑 곱하게 되면 136이고 루트 7끼리 계산하면 7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신 게 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 더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 뭐가 편할지는 저도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으로 좀 보자면 인수분해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x-y 그리고 x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니까 x-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은 x-y의 제곱,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려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인데 이 부분에 이제 더하기 x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x-y는 2루트 7이었고요. 그거의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y는 6이라고 아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xy는 2라고 확인했죠. 네, 계산하고 보니까 이 식이 더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2루트 7 같은 경우는 28, 그리고 6제곱 빼기 2니까 3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래서 사실 문제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인수분해를 더 하고 문제 푸셔도 되고, 그냥 나는 그 시간에 곱셈 공식으로 문제 풀래라고 해서 문제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요. 필요한 숫자가 있으면 적절히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 부분이 뭐 약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를 잡아주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할 거예요. 2015를 이제 x라고 잡아주시면 분모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4 있고요. 분자는 x 세제곱 더하기 8. 그러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렇게 돼서 분자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다음에 분모는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x 더하기 2만 남는데 x가 2015였으니까 답은 2015 더하기 2입니다. 라고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까지 같이 본 거고요. 인수분해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네, 고등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식을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네,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에 대한 것들도 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그 유형에 대한 걸 풀 줄 알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복습을 부탁드릴게요.